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가 과연 대국민 담화냐 대극우 담화냐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9분짜리 궤변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진보 보수 모든 언론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게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송이 많았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오셨어야 됐는데 예, 지난주에 막 수방사로 갔다가 특전사 갑자기 그러니까요. 김병주 의원이 특전사 가자고 그래가지고 네. 안 갈 수가 없었고. 예, 비밀 작전 그다음에- 수행 중이셔가지고. 네, 제가 비밀 임무 수행 중이라고 맞아요. 문자를 드렸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방사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날 하여간 뭐 엄중한 나날들이 이제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뭐 오늘 중앙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중앙일보에 본 단독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조지호 청장이 네. 계엄 선포 후에 10시 30분쯤에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안에 이재명 대표 그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김동현 판사까지도 체포 명단에 포함이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치인 14명이 아니라 예. 그 외에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예. 이 사람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싹 다 잡아넣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건 계엄 해제, 계엄 선포 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 네. 경찰청장이죠. 그다음에 서울청장이 윤석열을 만났잖아요. 예. 그 8시 반에 이미 명단을 또 받았고 그렇죠. 10개 시설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추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악랄한 조직입니까? 1시 2분에 예. 이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했고 예. 특전사령관 증언에 의하면 1시 9분부터 자기가 예. 이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부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은 이 철수 준비를 하라 예. 할 때거든요. 예. 근데 1시 30분이면 그러면 어떤 시간이냐? 예. 그러면은 이게 해제 결의안이 된 걸 보고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네. 합참 지휘본부 즉로 내려가는 그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보실장,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안보 2차장 예. 인성환하고 예. 국방비서관 셋하고 예. 윤석열이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예. 국방부 옆에 있는 합참 지하로 내려가는 그렇죠. 그 사이 언저리에 예. 내려가기 직전에 예. 전화를 한 거겠죠. 추가 명단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국회 통과한 거 보고 네. 그냥 관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아니 그냥 무력으로 물에 붙이면 되는데 왜 못하냐. 아하. 그래가지고 아마 예. 그런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김용현 혼자 힘갖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신원식 세력을 붙인 거야. 신원식 세력. 네. 예. 왜냐하면 이 국방부에서 예. 이제 신원식은 37기, 네. 그다음에 김용현은 38기. 38기. 그래서 똑같이 그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이렇게 한 사이지만 네. 그렇지만 자기 계보가 다 따로 있어요. 각자 계보가. 각자 계보가 따로 예. 있어요. 예를 들면 곽종근 예.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신원식 계보예요. 신원식 계보. 네. 그다음에 여인영, 이진우 이런 쪽은 예. 이제 김용현 계보. 17사단장 할 때 그 예. 밑에서 같이 했던 그 세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에는 국방장관이 밑에 있을 때고 네네네. 지휘하고 있을 때고 그렇죠. 예. 박안수하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지하로 내려갈 때 예. 지휘통제실로 내려갈 때 예. 신원식하고 예. 인성환 등 국방 세력을 끌고 내려간 거지. 그 직전에 예. 또 뭐라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영한테 추가 명단이 내려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판사까지. 그러니까 현직 판사인데 죄명이 이재명 그 무죄 선고를 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이 자들이 사법부고 보고 이 나라 법을 국법 질서를 지킬 생각이 있는 자들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김동연 판사가 지 마음에 안 들어도 2심에도 있고 3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 사법부의 체제에 맡겨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법부는 법리대로 사실 그대로 판단하는데 그거를 야 이거 잡아간다는 건요 무슨 예. 뜻인지 아세요? 비yon 벙커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비원 벙커 그날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 어디 북한인가 했습니다. 여기 살벌한데요. 그리고 예. 말도 안 되는 게 그 비원 벙커라고 하는 거는 예. 북한 때문에 자기들 계엄을 했다면서요. 비상계엄. 그러면은 북한이 남침하거나 우리하고 전쟁 유사시에 네. 전쟁 지휘소예요. 전쟁 예. 지휘소를 그래 정치범 그다음에 사법 언론인 잡아다가 감금하는 장소로 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란이고 국가 변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네.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김동연 판사 하나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 계속적으로 예. 조지오 청장에게 또 내려가는 예. 명단, 또뭐 서울청장한테 내려가는 명단, 네. 계속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명단 내려오는 것마다 제가 그 메모를 안 가져왔구나.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인이가. 여인영이 그러니까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이 자기도 여인영? 전화를 하는데 네. 받은 전화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여인영이 받은 전화가 수없이 많다. 김용현, 윤석열도. 김용현. 네, 그래가 지가 머리가 휑해가지고 예.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고 이거 물론 거짓말이지만 예. 또 자기도 수없이 많은 메모를 받아 적어야 되니까 그렇죠. 적었는데 거기 어디인지 모르겠다. 다 파기했다는 이야기지. 예. 제 핸드폰도 다 저기 파기했다. 다 파기했을 거예요. 예. 그게 다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이죠. 예. 네. 근데 이거 찾아서 포렌식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체포자 명단이 여인영에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그 김용현을 통해서 여인영에게로 건너갔다. 그렇죠. 이 그리고 규모가 이제 그럼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첩사에 예. 그 감금해서 신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신문 시설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방첩사령부인데. 방첩사령부인데 당연히 있겠죠. 방첩사령부는 수사정보기관이에요. 예. 수사정보기관. 네. 수사하는데 당연히 없겠어요. 있겠죠. 네, 예. 있는데 더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그 일처장이 가가지고 수방사 가서 비원 벙커를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1,000명은 그 가볍게 넘죠.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0명 수용 시설이 가능한 정도다. 1,000명보다 훨씬 크니까. 그 어떤 시설은. 분들은 뭐 3,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수백 명 정도 가능하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 조그마한 지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비원 벙커는 조그마한 지하 도시다. 네. 의원님 어디 지하에 뭐 조그마한 그 공간이 아니에요. 예.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비원 벙커에 들어가면 뭐 차도 다니고 뭐 이런 저도 이제 뭐 안보 전략 비서관도 하고 예. 했으니까 가봤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그마한 지하 도시 정도 되는 된다고 곳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을 가두려고 했었던 거냐? 그러니까 어제도 뭐 그 뭡니까 대국민 담화인지 대극우 담화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선동 문구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야당이 여전히. 그리고 본인은 잘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본인의 국정을 오히려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치 권한으로서 통치 권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했다. 어느 나라나 예. 이 총리 선거나 예. 대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선거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총리 선거는 네. 수상 내각제는 예, 내각제. 대선은 이제 대선 있고 이제 의회 선거가 따로 있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그 총리 예. 내각제하고 다르게 대선에서는 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다르죠. 예. 대통령제에서는 이게 그 분점 정부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 예, 해가지고 예. 의회하고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협치를 해요. 그럼요. 예. 누구나 협치.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노태우 대통령 왜 협치했습니까? 예? 예, 그렇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을 뭐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 이 사람이야말로 국가 변란 세력. 국가 변란 세력이다. 국헌 문란 세력. 예. 반란 세력. 예.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협치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찬을 한다든지. 네. 자, 우리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공통점이 있겠는가. 네. 그것부터 추진하면 되고. 예. 예를 들면은 25만 원 민생지원금 예. 소상공인 지원하자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자, 의원님, 제가 아까 여쭸던 것에 다시 본질로 예. 돌아가서 이를테면 김동연 판사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공개된 그 명단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선관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법관이었고 선관위원장이었고 예. 또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앙선관위원도 있었다 하는데 예. 조재 조대열 저도 조혜제 네, 조혜제 아니다, 네, 아닌 것 같아요. 중앙선관위원 네, 선관위원 네.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분 얼마나 또 황당하셨겠어요.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왜 선관위원들 그다음에 뭐 현직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 좀 사실은 이제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의원들을 다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예. 선거법이 이미 지났으니까 예. 뭐 정당법이 뭐니 다 조작해서 엮은 다음에 재판을 넣어가지고 유죄 판결 받게 해서 보궐선거하는. 그래서 보궐선거하면 이번 쿠데타에 참여한 세력, 뭐 자신이 좋아하는 검찰, 자신이 좋아하는 극우 유튜버들 다 한 자리씩 주고 네.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울트라 슈퍼 라이티스트라 그러는데 이제 초극우 세상을 초극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예. 조혜주 전 선관위원. 예. 이분은 왜 포함이 됐을까?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중앙선관위원이면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 뭐 캠프 했었다고 하는데 그 별로 뭐 장관직 하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전 선관위원에 불과한 분인데 그러니까 쭉 뿌리를 엮어가지고 어쨌든 뭔가 조작하려면은 필요한 요소로 찍은 거겠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뭐 그 정보위원이시니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그 뭐 15명, 14명 이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전체 규모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야당 국회의원은 다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론조사 꽃을 비롯해서 네. 그 뭐 리얼미터라고 봐주지 않았을 거고 리얼미터. 박지영이랑 저기 같이 하는 이택수 대표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또 여기도 뭐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장윤선의 취재 편집. 그러니까 장윤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쪽은 왜 그냥 안 건드리냐면은 예. 이재명하고 한 10명 핵심 사람 다 잡아버리면 예. 나머지는 숨도 못 쉬니까 차근차근 잡으면 되잖아요. 네, 뭐 하루아침에 다 끝낼 필요 뭐 있어요. 겸해가지고 자기 세상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야당 대표 네. 그다음에 주요 정치인들 먼저 잡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차근차근 옛날에 다 전두환 때 때 5.17 할 때 그때 정치 규제 네. 대상이라든지 한번 보세요. 그때 바로 하루인가 이틀 만에 1,000명 발표해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네, 1,000명. 1,000명. 네. 예, 체포 명단.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수순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전두환 모델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내가 전두환이다. 그 기무사 조현천 2016-17년 문건도 모두 예. 전두환 때 거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던 부분이 네.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포고문이라든지 계엄 선포문이라든지 예문으로 있을 때 79년 12월 11일 그러니까 10월 27일 예. 발표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참고로 다 넣어놓고 예.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 해서 예문 작성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군요.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특히 방첩사라든지 이렇게 그 보안사 네. 세력들을 머릿속에서는 네. 자신들의 꿈과 같은 세상 보안사가 중앙정보부를 다 짓밟고 모든 군권을 사실상 장악했던 그 네. 시절 예. 그 모델이 바로 1980년 5.17 예. 쿠데타의 모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그대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게 그냥 15명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것은 15명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고 1차 딱 잡을 대상. 예, 초동 대상이고 네.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네. 전두환 때 하루 이틀 사이에 1,000명 발표하듯이 그렇죠. 실제로 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혹시 그 계획에 해당하는 문건도 입수하셨습니까? 그 문건은 이제 추미애 대표님이 그 얼마 전에 발표한 거는 예. 이제 문건이 하나 있고 이제 실제로 네. 이 방첩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민주 지도자들을 처결할 것인가 그 계획 문서 따로 있었을 것이고 민주 지도자 척결 문서. 당연하죠. 그래서
5.16 쿠데타 때 문서 같은 거 보면은 예비 검속 문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한문으로 손으로 작성한 그런 그쵸. 문서들 예. 다 있는데 그런 거 다 원용했다고 봐야죠. 이거 하여간 끔찍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기 입수한 메모가 하나 있어요. 그 혹시 제작진 준비되면 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홍장원 1차장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시죠. 예, 홍장원 1차장의 양심 고백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끊어내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그 곽중군 특전사령관이 끊어내지 않았으면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게 지금 그 홍장원 그 차장의 메모 저거를 써서 보내준 건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예. 이제 검찰에 네. 그 조사 받으러 가면은 제출하고 설명하고 제출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네. 또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예. 자기 제출해도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저한테 별도로 제가 좀 있습니까 했더니 보내줬고 예. 당분간 언론 공개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 국회 본회의에서 예. 현안 질의를 하는데 저걸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은 안 했어요. 하란 말도 안 했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저런 메모가 있었다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예. 저거에 왜 그럼 홍장원 거냐? 예. 그러면 저기 SSU.UA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메모지에. 예. 예. 그 밑에 예.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가 있잖아요. 예. 저거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홈페이지예요. 이분이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고위급에서 다녀오면서 노트패드 하나를 예. 기념으로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 네. 가지고 와서 저기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의 해외 담당 차장 거다라고 하는 증거에 등록이 되는 거죠. 예, 국정원 해외 담당 차장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 메모 자체를 조작했느니 딴 사람이 대신 썼느니 예전에 보면은 무슨 대필 사건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필적 아니다. 아니다 뭐 할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또 주장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교훈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뼈에 각인이 돼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두 사람의 필체입니다. 하나는 네. 홍 차장이 전화 초록, 받으면서 그러니까 파란색이 하나 있고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 차장이 받아 적으려면 이게 네. 시간이 없으니까 크게 네. 누구 그러면 이제 그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고. 보좌관이 받아 적은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지시 내용 비슷하게 예. 뭐 검거를 지원해 달라, 예. 강청 위치 추적 도와달라. 예. 1, 2조를 잡으면은 축차적으로 시가 들어오는 잡아오는 대로 뭐 네. 감금해서 조사 수사한다 뭐 그런 내용은 이제 홍 차장 본인이 이제 쓴 거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필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증거의 가치는 더 크죠. 여기 보면 1조, 2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2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 14명은 1조, 이제 네, 첫 대상이고 또 앞으로 또 이제 그다음에 또 명단을 주겠죠. 예, 2조면은 또 잡아오는 대로 예. 감금해서 수사한다. 네. 근데 여기 보면 권순일은 또 찍찍 긋고 그 밑에 또 조국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정해 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차장이 예. 조국 있었고 예. 한동훈이 비교적 앞에 있었고요. 한동훈이 비교적 앞에 있었다. 한동훈이 세 번째네요. 그런 거 보면은 예. 이 한동훈을 매우 증오하는 사람의 입김이 세게 들어갔다. 증오하는 사람 누군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반드시 손봐야 되는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지목했다라는 내용이 그랬겠죠.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중앙일보 보도에는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뭐 이런 보도가 김건희도 몰랐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뉴스인데 정보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은 아니 작전 내용은 몰랐겠죠 당연히. 작전 어느 내용. 부대를 어떻게 동원하고 뭐 특전사가 오고 무슨 뭐 방첩사가 오고 그런 거야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손봐야 될 사람. 네. 그건 몰랐겠어요. 체포 명단.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동안. 네. 앞으로 부부싸움 좀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
계획은 나 이놈들 때려잡겠다. 뭐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때려잡을 거냐 지금 하고 있다. 네. 그 누구누구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해라. 이런 말이야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 두 사람의 성정상 혼자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도 다 그러니까 체포 명단이나 이런 거에는 포함이 될 수 적어도 누구누구를 손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안 냈을 리는 없죠. 없다. 왜냐하면 뭐 아파서 잘 못 움직입니다. 어쩐다. 여전히 그 윤석열이 그러한 그 두둔하는 발언 속에서 자기 핸드폰을 대신 문자 날리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저 부인의 핸드폰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예. 스스로 인정한 관계를 우리가 반영해서 판단해야죠. 자, 의원님 저는 네. 그 어쨌든 그날 이제 그 곽중근 사령관의 이제 양심 고백 굉장히 중요했고 네. 그날 그 특히 국회에 뭐 국방위원회에 네. 출석해서 한 발언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어쨌든 문을 뜯고 이게 이제 정확한 시간이 네. 12월 4일 자정 그러니까 12시 30분에서 12시 40분 사이에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자신의 비화폰으로 네. 전화를 해서 네.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네. 문을 뜯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예. 예, 이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지시를 했겠냐. 예.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확 밀고 들어가서 잡아와 버려야 되는데 네. 예, 특전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시를 한 거죠. 문 부수고 가서 다 잡아와 그런 거 아니에요, 의원들을. 예. 끌어내라. 예. 그 이제 우리 그 사령관 표현대로 한다면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저는 정제된 표현,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닌데 네. 특전사령관이 좀 점잖은 사람이더라고요. 중간고 출신이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려면 뭐 이 문을 부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산탄총, 산탄총? 통로 개척용 예. 산탄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잠깐 자물쇠 같은 거 때려 부수고 문을 이렇게 크게 구멍을 내버리는. 네. 그거를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영상을 산탄총이 어떤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그 영상 화면을 좀 잠시 보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저는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저렇게 저게 산탄총인 거죠? 아니요, 저거는 이제 뇌관으로 쓰는 통로 개척용 폭약을 장착하고 문에 붙여가지고 기폭시키는 뇌관, 폭약이고. 예, 폭약. 그러니까 폭약을 설치해서 뚫는 거고. 예, 그건 이제 별개입니다. 저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산탄총은 어떤 겁니까? 산탄총 같은 거는 이제 문 이제 잠궈놓은 상태에서 그 여기 뭐라 그러냐, 여기 손잡이 자물쇠, 이런 쪽에 자물쇠 그쪽을 쏴가지고 파괴시켜서 발로 차고 문을 뚫고 들어가는. 근데 그거를 당일 그러면 다 12월 갖고 들어갔죠. 다 갖고 들어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 뚫고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네요.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안 한 거죠. 안 한 거다. 707 군이 안 한 거다. 단장하고 예. 특수전 사령관이 그 지시를 받았는데 예. 그렇게 뚫고 들어가라.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윤석열이야 예. 뭐 어떤 무기를 사용해라 이런 거 모를 모르고 문 부수고 들어가. 왜 못 들어가? 못 드셔. 그러면 그거를 뭐 발로 차겠어요, 도끼로 차겠어요. 특수부대가. 특수부대는 특수부대에 맞게 문을 때려 부수고 밀고 들어가는 수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수단을 쓰려고 생각을 하니 예. 그거는 유혈 사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종근 사령관 말은 알았다 하고 이행을 안 한 거죠. 항명인 줄 알지만 안 한 거고 11시 1시 2분에 이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1시 9분에 철수 준비시켰다 하다고 한 거고. 네, 그날 그 사실은 그 곽종훈 사단장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날 현장 지휘관들에게 물었을 때 현장 지휘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보고를 했다. 그 얘기도 저는 진짜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그럼요. 예. 우리나라 707 특임대는요. 지금 북한에서 폭풍군단 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그 폭풍군단보다 더 센 부대예요.
우리 특임 부대. 그런 707 특임대. 참수 부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대 요원들이 거의 세계 최강인데 예. 와가지고 기자들, 언론인, 국회의원을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의원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무력을 썼다. 예를 예. 들면 주먹만 날렸어도요. 예. 저는 한 두 방이면 뻗었을 거고. 저는 한 방이면 그냥 뻗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네, 자기들의 어떤 그 파괴력을 기력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다. 예, 예. 예. 자기 힘이 약한 줄 알았으면 했겠죠. 예. 근데 자기들은 이런 데 쓰라고 나라가 돈 줘서 키운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다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근데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제 그 담화를 통해서 29분 동안 이제 궤변을 그것도 영상 녹화로 틀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예. 얼굴이 빨간 게 한 잔 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게. 네. 예. 오늘 중앙일보의 그 김정하 논설위원이 쓴 시시각각 칼럼에 보면 삼중 중독이다. 네.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네. 이 세 중독. 그러니까 그런 수십 사람 절대 년간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술 많이 마시는 알코올 중독성 있는 사람은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뻥카라는 말도 있던데요. 뻥카. 네, 뻥카를 출근 안 할 때. 그렇습니다. 안 할 때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이제 출근하는지 찍고 있으니까. 예. 그 예. 피하려고 그거 이제 출근하는 것처럼 가짜로 보이고. 차량 예, 내려보내고 예. 이제 본인은 뭐 오후 1시에 출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침 결제가 어렵다. 대체로 안 계시거나 화가 나서 오후 결제로 2시 결제로 많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는데 그 어제 나온 그 내용 중에 의원님께서 가장 기가 막히다고 들었던 대목은 어떤 대목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한 5문장 딱 듣고 네, 우리 단톡방에 네, 비상입니다 올려놨어요. 비상입니다. 그거는- 다시 비상입니다. 저는 행동에 옮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 맨 앞에 네, 딱 톤 자체가 광란의 칼춤. 한번 당신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동원력을 한번 보여주겠어. 예, 자기들의 이제 극우 세력 예. 유튜버들한테 예. 이제 지시를 내린 거고 테이크 부대도 오라 뭐 이런 사실상 지시예요. 저거는 네, 지령이다. 지령이어서 빨리 저기 다시 그 우리 국회 밖에 그 담장에 있는 문 네, 또 잠궈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의원들 다시 모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실장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그 보수적으로 네, 이제 예비해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뭐 좋은 뉴스다 할 수는 없는데 듣자마자 이건 비상 상황이다. 이거 긴장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그냥 일관하잖아요. 네, 별 회개망측한 말만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 거대 야당이 들어오면 자기 협치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보기 어려우면 한동훈하고 같이 네, 3자 협의해가지고 끌고 가면 되는데 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반국가 세력 해가지고 이것도 쓸어버리겠다 한 데서 오히려 또 강화된 거예요. 예. 근데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그 증언에 의하면 네. 언제부터 쿠데타 할 것으로 봤냐고 했을 때 반국가 세력 연설 때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잖아요. 그게 작년 8월이에요. 작년 8월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무슨 경고성이고 갑자기 욱해서 하는 아닙니다. 것은 네. 아니고 작년 8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그래서 거다. 쓸어버리려고 했고 우리 이 대표님에 대한 피습도 절대 이 개별적인 네. 고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대표님에 대한 피습이 실패하니까 예. 올해 3월부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자기들이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준비를 한 거죠. 쓸어버리려고. 쓸어버리겠다. 올해 3월 때부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뭐 경고성 어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 출연하셔가지고 전쟁 나서 다 죽을 뻔했다 우리가 네. 우리 뭐 여기 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김어준 공장장이 한 거죠. 김어준 공장장이 한 건가요? 예. 예. 근데 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좀 이따 이제 12시 넘어서 1시인가 그 네. 김호준 공장장이 예. 과방위 예. 출석을 해서 이제 자기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증언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하고 그 예. 이후는 저하고 김병주 예. 의원한테 이제 설명 등 맡기겠다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 어쨌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최악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최악은 전쟁이죠.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 전쟁보다 더 나쁜 상황은 핵.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초래되냐 이런 거죠. 예. 전쟁은 그냥 이제 우리가 제가 지켜보니까 이제 네. 10월부터 이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네. 드론 10월 상순에 네. 평양 상공에 드론 띄우고 10월 20일경에 이제 해병대에서 예. 서북도서 방어 예. 훈련이라고 하는 연평도. 명목으로 연평도에서 약 400여 발의 예.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예. 했어요. 예. 북한이 이제 자극을 안 받고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10월 그 바로 그 연평도 사격 직후에 네. 또 천무 30발을 강릉에서 또 30발을 예. 쐈어요. 그날은 국정감사 예. 날이었어요. 계룡도 국정감사 날. 예. 그래서 저녁 시간 되니까 박안수 육군 총장이 이 전투복으로 갈아입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상황에 들어갑니다라고 어디로 갔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천무 3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 국감하는 날 쏘는 거예요, 이자들은. 그러면 11월 하순에는 이제 오물풍선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원점 타격.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예. 들어간 거죠. 원점 타격은 그 오물풍선이 올라오는 북쪽을 때린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예. 그걸 빌미로 예. 이제 특전사가 서울에 진입하는 예. 그런 그 작전을 실행하고 그 서울에 진입해서 북한이 야기한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잡으러 온 거죠. 예,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이게 실패하면 어떤 그 시나리오 네. 제2, 제3의 예. 플랜 B, C가 있었다 이런 거죠. 플랜 B씨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준비돼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요일 날 김호준이 공장장이 만약에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다면 예방 차원에서 예. 그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더욱 주의해야 된다. 작전을 그러면은 그 계엄 전부터 세웠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당연하죠. 작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사전 준비해 놓은 거죠. 프리플랜드 돼 있죠. 사전에 계획하지 않으면 그건 작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이지. 예. 그럼 이건 군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겁니까? 플랜 B씨를? 그 팀, 자들이 계엄팀. 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라고 말하면 또 우리 국방부에서 정말 그 대한민국의 안보, 네. 또 국민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는 절대 다수의 그 국방 관련 그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고요. 예. 그분들과 별개로 예.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김용현 계엄 팀에서 그렇죠. 플랜 B씨 그러니까 예. 드론을 띄워도 천무 30발을 쏴도 자주포를 쏴도 만약에 다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 원점 타격이 이게 원포인트 공격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현이 국방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 14곳에서 그 오물풍선을 띄운다고 네. 파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4곳에서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이렇게 예. 날려 보내는 그 원점이 예. 어디냐 예. 어느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예. 국회 국방에서. 그러니까 14곳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14곳을 다 때리진 않겠지만 몇 군데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있었고 그 논리로 이제 동원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때리면은 북에서 어떤 반응이 있고 올 그 반응이 거고. 있으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투입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부대를. 그러면 자기 살려고 예 자기 살려고 그렇죠. 전쟁
전쟁까지 획책을 했던 그 근거가 오늘 12시에 나올 수 있겠네요. 김어준 공장장 폭로로. 네. 어쨌든 12시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젤렌스키도 결국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했으면 네.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예. 그때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땅이 예. 흑토대라 그랬고 질퍽해요. 아주 그 흙이 비옥한 땅. 세계 3대 곡창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얼음이 녹으면은 탱크나 차량이 못 지나가요. 그래서 라시푸티차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진흙화되는데 예. 그게 3월 중순이면은 예. 그 땅이 다 녹아서 진흙화돼요. 3월이 되면 3월 한 10일, 예. 20일 돼도.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 협상을 끌었으면은 예. 러시아가 공격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협상을 한 달 반만 끌었으면은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네타냐후 하는 짓도 보고 그렇죠. 보면은 그렇고 네타냐후.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2의 네타냐후, 네. 아시아판 네, 네타냐후다 네타냐후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나마 네타냐후는 국방을 아는 사람이죠. 총리를 6번 한 사람이에요. 네. 6번째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모험적이고 위험한 짓을 계속 하니까 훨씬 위험하죠 네타냐후보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난주 벌써 이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그럼요. 벌써 10일 지났어요. 예, 벌써 오늘 10일째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예. 예. 10일 지났는데 지금 예. 아무리 친이 쿠데타지만은 이게 뭐 국방장관 하나 구속하고 이 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요, 의원님, 그 여인형을 통해서 여인형에게로 많은 그 뭐 누구 잡아들여라 갖고 다만 그 사이에 그 경찰 특수본 공조본이 됐는데 네. 그 조지호 김봉식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면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종북 좌파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네. 그리고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 뭔가 계엄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다는 것이고요. 조지호가 들을 때. 그러니까 조지호가 저 사람 말을 저러니까 네, 판단을 그렇죠. 했죠. 네. 그런 판단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조지호 네. 국수본 본부장이 다 우리 또 정보위 예. 에서 이제 보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국회 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인영이도 부르고. 예. 그래서 다시 계속 물었어요. 제가 여인영이도 너 계엄할 거냐 하지 마라 뭐 계속 했고. 네.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지가 합수부장이 된다. 그러니까 비상이 계엄이 돼도 지가 합수부장이 된다. 경비 계엄이 돼도 지가 합수부장이 된다. 그러니까 합수부장이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인형 자기가 여인은- 전두환처럼 그렇지. 합수부장이 돼서 예. 다 때려놓고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그렇지. 있겠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 국방위 전체회의 때 당신 둘이 대답하는 거 들어보니 네. 차지철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두환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김영현이가 예. 저는 차지철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어. 그 차지철이를 꿈꾼다는 숭상하는 거예요. 얘기네. 그래서 야 차지철이는 자기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다. 그 알고 대답하냐. 그런데도 차지철하고 비교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인영이는 전두환이하고 비교해 주니까 상당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기 잡으니까. 예. 그런 망상들을 갖고 있는데 계속 경고를 하면서 예. 조지호한테는 예. 어느 상황에서 네가 경비경을 예. 네가 건의할 거냐. 예. 지금 그 이상민하고 협의할 거냐. 예. 안 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김영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최근에. 네. 그랬더니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조지호가 네. 김영현에게 인사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김용현의 인사를 다녀왔다. 그 말 들으면서 예. 이놈도 할 놈이다. 어. 미안합니다. 이 사람도 할 사람이다. 예. 주의해야 되겠다.
지금 실제로 가담한 근데 실제로 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예, 실제로 가담해놓고 네. 어쨌든 지금 잡혀가니까 네. 자신은 그런 게 아니었고 네. 실제로 대통령의 지시문을 찢었고 음. 그리고 위치 추적을 요구를 했는데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줘야 할 수 있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제가 이제 12월 3일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예. 7시 반쯤인가 예. 7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예. 국회 정문으로 해가지고 예. 그 경찰 버스가 예.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지? 음. 저는 맨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예. 봤는데 이 버스하고 버스 사이가 딱 붙어 있어요. 그거는 차벽 직전- 치듯이. 차벽. 예. 차벽 치듯이 딱 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지? 예. 시위 이 근처에 그래서 제 그 수행 비서 운전하는 수행 비서한테 오늘 저녁에 이 근처에서 시위 있어? 물어봤더니 네. 뭐 한노총인가 뭐 시위 있지 않을까? 야 무슨 노총이 저녁에 시위를 해 평일날 네. 이상하다고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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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다 망은 다 채워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뭐 종이를 찢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증거인멸 행위지. 예. 그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거 한 번 들으면 10군데인데 그걸 못 외웁니까? MBC도 있고 다 그런데.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사 자기들이 보냈잖아요. 예. 찢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누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자기가 휴대폰- 실패한 뒤로 끝난 예. 뒤로 그 화장실 가서 찢어가지고 예. 변기에 집어넣고 물 내리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조지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계엄 해제가 된 다음에 두 차례에서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고 네. 물론 본인 유심칩은 뭐 경찰에 제출한다라는 거고 김용현도 3번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며칠 사이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 확실히 하려고 그렇죠. 했었고 구속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들이 다 소멸되기 전에 하나하나 빼곡빼곡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홍장원 1차장을 별건으로 엮어서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별건 엮으려고 하고 있죠. 네. 국정원장이 그저께 저녁에 들은 제보로는 예. 홍장원 1차장의 정말 특별만한 비리도 다 찾아라고 특별 감찰 지시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특별 감찰 지시가 내려 티끌만한 거다. 홍장원과 관련된 건 티끌만한 것도 다 찾아라.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예. 국정원에서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장원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예. 것을 알기 때문에 예. 부인을 했는데 예. 홍장원은 그 중2 때 아주 젊은 시절에 예. 육사 출신 뛰어난 사람이어서 이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에요. 국정원이. 네, 그러니까는 안기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국정원 맨이고 네. 원장이 아무리 그 용산에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감찰해라 그래도 예. 홍장원에 대한 조사는 함부로 못할 겁니다. 다만 어제 부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소위 진보 유튜버들 네. 싹 조사를 해가지고 뭐 잡히면 무조건 이제 종북으로 몰 건수를 지금 찾고 있는 그 지시를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보 유튜브들 유튜브들 저희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티끌만한 거 잡아서 이제 이게 종북으로 묶을만한 거. 종북으로.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안 한단 말 안 했어요. 부인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제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네. 홍장원 부분은 예. 그런 거 없다고 없다. 부인을 했어요. 예. 그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홍장원도 예. 국정원 내 하나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못했을 거고 네. 하라 해도 못했을 거고 그건 불법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튜버들에 대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정원이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부인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자기들이. 지금도. 예. 예. 왜냐하면 부인을 해야 예. 밑에 사람들이 부인했으니까 안 한다 예. 하고 그렇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해요. 하기 싫죠. 네, 이거 예. 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용산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조태웅이 지금 내일 안에 계속적으로 가담하고 저기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행위에. 예. 예. 그러면 이 조태용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해요. 제가 예.
화요일 날인가 하도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국수본에 이제 조태용을 예. 내란죄 하고 예. 그 직권남용 예. 이걸로 고발했고요. 예.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국수본에서 예. 고발인 예. 조사를 처음에는 어디로 와달라고 하더니 예. 자기들이 이제 오겠다고. 아, 국회로. 네, 저한테 온 그래서 지금 바쁘시니까 국수본에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직접 예. 국회로 나온다라는 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의원님 그 흑복을 입히라고 구비시켰다 여인형이 이 흑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방첩사, 기무사, 네. 보안사 이런 사람들은 예. 이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는 예. 정장으로 딱 빼입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옷 사입을 돈을 줘요. 네. 일종의 그 장비 구입에 관한 뭐 비용처럼. 예. 근데 여인형이 와가지고 흑복을 구입해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흑복을 군인은 이제 전투복이 있으니까 네. 군무원들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방첩사에. 그 사람들에게 흑복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계급장도 없고 아무런 마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밀어닥쳐서 체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네. 그 공포스러워요, 안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죠. 공포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군인들 말고 군인들 전투복이 있어요. 군인들 말고 군무원들에게 이러한 그 작전에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네, 예. 흑복을 입으라 준비해라 그래고 지가 다 사줬어. 그 정부 예산 아닙니까? 어쨌든 사줬어요. 예. 사주고 개인 돈으로 사줬다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가지고 있다가 예. 이번에 예. 지시 내릴 때 군무원들 같은 경우는 전투복이 없으니까 네. 흑복 입고 들어와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지금 살벌한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어제 나온 그 담화를 보면 네. 모든 국민들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체포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체포나 구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경호처가 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실제로 경찰 그 공조본에서 네. 수사관들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경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관저에 있으면 네.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은 대통령실에 지금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렇죠. 관저에 있죠. 그러면은 들어가면 지들이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 법 집행이니까. 예. 경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 왜 지들이 막아요? 그러니까는 이 101단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경호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곽에는 또 다른 단의 이름이 있고 예. 근데 그 안에 경호처가 있는데 예. 뭐 101단 경찰 막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막았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들이 왜 그걸 해요? 경호 예. 대통령만 대통령을 지키면 되는 거지. 네. 왜 시설 안에 들어와서 네. 압수수색하는 공무를 방해하냐, 공무 예. 집행을 방해하냐. 공무집행 방해다. 그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호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경호처장 경찰대 출신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경호처장 명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심하시라고 지금 국회에 정보위 어차피 그 귀하들은 영원한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가 그러시면 안 돼요. 당신들이 정무직인 자리가 아닙니다. 네. 어공이 아니에요. 늘공. 예. 계속 공무원 하실 분들이에요. 예.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호처 여러분. 예. 자, 지금이라도 그 입장이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대법원이 판사 체포 시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라는 입장이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네. 이게 입법기관인 국회, 네. 그다음에 사법기관인 현직 판사, 네. 그리고 현재 국민들께 이 엄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인들, 네. 특히 특히 진보 언론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도 국정원에서 뭐 종북 관련해서 무슨 티끌만한 거라도 아니 찾아서 유튜버들 일단 이거 딱 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 중에 뭐라도 뭐 종북처럼 보이는 거를 엮겠다는 거죠. 거꾸로가 아니에요. 종북이 있으니까 진보 유튜버를 때려잡자는 게 아니라 진보 유튜버를 싹 털어가지고 예. 뭐 친북 발언이나 뭐 있으면은 이거를 엮어서 어떻게든 종북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중단하세요. 황원진 2차장 중단해. 정신 차려 황원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3차장 윤 차장도 조심해 하지 마. 윤 차장 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 의원님을 상대로 네. 국회 국방위 또 정보위 그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예컨대 박근혜 때 네. 예컨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역공하듯이 의원님을 좀 공격하는 느낌을 좀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집 와서 다 털어보세요. 그런 문건 하나도 우리 집에는 없고 네. 그런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국정원에서는 종이 한 장도 못 갖고 나와. 이런 종이 한 장 들고 나올 수가 없어. 나 지금도 손에 아무것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예. 다른 사람 다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예. 안 들고 다니잖아. 그러고 네. 국군 정보사가 이번 일에 저는 관여 안 될 줄 알았더니 관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 휴민트 파트 쪽 예. 일부 세력이 관여가 돼서 예. 그 책임자 이름 두 사람 내가 거명을 했어요. 그랬고 그렇게 거명하니까 네. 정보사 문상호 사령관이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네. 보세요. 내란 종사자, 나라 지키라고 그랬지 사람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사람 둘 이름 제가 거론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박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저한테 예. 아침에도 들어왔어요. 어제도 3개 들어오고. 뭐라고 협박 문자가 뭡니까? 아니 뭐 비밀 요원의 이름을 뭐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보시오. 국회에서 그거 하라고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주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범죄자예요. 예? 그래서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야.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야. 아주 뒤에 실무자로 투입되는 요원이 아니에요. 요원들의 이름을 내가 이야기했나? 근데 지금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불법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은 정보사 관련자들입니까? 아니면 예비역? 그 잘 모르겠어요. 예비역 같기도 하고 예. 또 현역인데 뭐 현역이지만 무슨 뭐 계급장 떼고 뭐 아무것도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HID가 투입됐다는 건 정말 충격이고 네. 그리고 양구 군청은 또 왜 그 접수를 하려고 했을까? 그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네. 한번 봅시다. 국무총리가 8시 20분에 이거 통보 받았어요. 네. 계엄을 한다. 예. 그래가지고 9시 반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전부 국무위원을 모았잖아요. 네. 그리고 방첩사라든지 주요 핵심 부대는 다 또 알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특히 10시 28분 대통령 담화를 봤을 땐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엄사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구 쪽은 좀 빨리 군청을 이제 접수하려고 빨리 들어간 것이고 김동연 지사 말 들어봐도 경기도의 모 부대가 들어가려고 해서 허용을 안 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또 17사단 예하의 김포에 있는 모 부대도 네. 그쪽 지역에 예. 그 관공서를 예. 접수하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주요 임무 계엄 임무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국무회의 직후에 한덕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총리실로 갔어요. 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계엄 업무 종사예요.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은 집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었지만 계엄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은 거예요. 반란을 막지 않은 죄는 있어요, 여전히. 네. 방기한 책임. 예. 물론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니까 네. 그걸 뭐 어떻게 대통령을 어떻게 뜯어말릴 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분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은 집으로 갔어요, 송 장관은. 예.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고 집무실로 간 사람은 다 그 반란 행위를 인지하고 계엄 업무를 집행하러 간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다 범법자인 거예요. 그럼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지금 피의자잖아요. 피의자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날 네. 의원님 보시기에 탄핵은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익명의 국회의원 뭐 1명 포함해서 총 8명이 찬성했고 아마도 20명 정도는 찬성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출신이고 국방위에서 일하는데 국내 정보는 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언론 보도 종합하면 20명. 언론 보도도 잘 모르고요. 제가 그 국내 정치 그에 예.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네. 아마 원내 대표단에서는 예. 어떤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에 대해서 말하거나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아직 정치 초년병이고 지금 모른다 그건. 하여간 뭐 분위기나 내용으로 보면 이제 기자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시간에 몇 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론으로 부결이고 권성동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뭐 그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 보시기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윤핵관이 당을 지금 다시 장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제 그날 네. 같이 밥을 먹었고 지시를 받아서 예. 사람들을 밖으로 빼냈잖아요. 예.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낸 세력과 예. 아니야 우리는 국회로 들어가야 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에 예. 한동훈 세력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윤 세력은 빼냈어야 되는 예. 거죠. 체포 안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체포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해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보십시오.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윤핵관이 다시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한동훈파의 제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제거입니다. 예. 한동훈파 축출이죠. 축출이죠. 그거를 예. 당하고 있든지 예? 튀어나와서 교섭단체를 만들든지 네. 하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미 저 당. 이미 저 당은. 네, 그 알아서 판단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광기의 선전 그 포고를 감행한 것이다. 그러면 윤이라는 사람이 이후에 네.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하야보다는 탄핵을 선택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으로 시간을 끌려고 시간 끌기. 끌고 법률적으로 엎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수백 명의 그 예전에 그 대법원장 사건처럼 뭐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해 가지고 재판을 끌면서 뭐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쓰려고 한다. 그리고 그래도 그 직을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 그러면 권한대행이 한덕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거기도 피의자인데. 피의자로 이렇게 계속 출석하면 네.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피의자로서 그 행정 업무, 네. 그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할 때 행정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죄가 아니고 예. 내란이고 총리가 그 국무위원회를 소집했잖아요. 부의장이고 8시 20분에 미리 알았고 예. 국무회의 소집되기 전까지 국방장관한테 전화해서 어이 하지 마세요. 네. 라든지 대통령한테 잠깐만요. 내가 뵈러 가겠습니다 해서 막든지 예. 어떤 것도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엄중한 상황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가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촉각을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늘 현장을 지키면서 상황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날 것 그대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박선원 TV, 박선원 TV 홍보. 예, 구독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든지 온라인상이라도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윤선 말할 것도 없이 취재 편의점 더욱 많이 구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TV 여러분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보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알람이 뜰지 모릅니다. 그때 그 정보를 받아야만 우리가 긴밀하게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재 편의점도 꼭 알람 주변에 알려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네.